뭐지? Recording in 저번 progress. 기말고사 시험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주긴 해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우리 그 꿀벌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이유도 좀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대처할 것이냐 뭐 이것도 나오고 그 꿀벌의 역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수분을 하는 폴리네이터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이제 그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것들은 사실상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물론 뭐 밀이나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바람으로 수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비가 왜 죽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것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교과서 부분에서는 제가 막 별표 문장을 굳이 더 정해드리진 않을 건데 우리 올초 전국연합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문마다 별표를 하나씩 정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문장은.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 정도씩 골라드리는 건 우리 화요일 직분날 한 번에 그냥 수업 다 끝나고 그리고 하나씩 그냥 계속 골라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제 수업 시험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만 더 살펴보고 가세요. 우선은 뭐 살펴볼까요? 이 필기본은 아마도 몇 번씩 봤던 필기본이라서 이걸로 니네 보지 않았냐? 필기본을? 다른 필기본으로 봤냐? 우리 그때 수업했을 때? 기억 안 나? 우선 살펴보세요. 뒷페이지 넘기면은 8번? 8번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위안, 그 중국의 한위안 같은 경우에서는 배랑 사과나무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가득 채워져 있고 여기에서 파머들이 이제 비포레스트 투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폴리네이트를 직접 할 수밖에 없었대. 그들의 프루트를요. 바이 핸드로 듀투 뭐 때문에 되게 심각하게 포퓰레이션이 적거든요. 포퓰레이션이 개체수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서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이고 이게 왜 걱정을 하고 왜 문제가 될까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나오겠죠. 지금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문장이 10번 문장이 만약에 중간 삽입을 간다면 대체 특별한 건 뭔데? 그럼 그 특별하게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뒷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마도. 그래서 뭐 뒤에 이어질 내용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B가 disappearance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11번부터 한번 보면 얘가 폴리네이터라고 나오죠. 꽃가루 매개자라고 이제 그래서 얘가 한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는 벌이 지가 직접 이렇게 그 꽃가루를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 과일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사라지다 보면은 뭐 리스트가 굉장히 많다. 이게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죠. 11번부터 16번이 이제 왜 중요한지. 왜냐? 걔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어지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예 그냥 그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량 자체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 있네. 푸드 프로덕션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 폴리네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이제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라고 한번 해줬는데 요거 인터미디어리 이게 중개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간에서 이제 개입을 하는 애 중개인이라고 했었으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니네 기억이 안 나? 이 필기본을 안 했나 봐. 이 필기본으로 했지? 그니까 내가 이거로 구두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 중개인 뭐 자연의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안 되긴 하겠죠. 나머지는 해석이 다 안 되거든요. 나머지 해석 다시 해드려요? 기억이 날 것 같긴 한데 뭐 예. 어쨌든 안 돼요. 이게 뉴상스는 귀찮은 거고요. 올가는 이제 스터브는 고집센이란 뜻이고 허스틸은 그 이제 적대적인이란 뜻이고 어설티브는 주장이 강한 단언하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다 안 돼요. 인터미디어리만 됩니다. 넘겨서 그래서 왜 이제 얘네들이 없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인이 뭐였냐 건우야? 생각나는 거 뭐였어? 질병 뭐 때문에?
바로와 응애 이제 그 해충 때문에 생겨났었던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원래도 이제 고유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기생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와 때문에 좀 더 많은 위협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진드기가 많이 퍼지고 그러다 보면 질병이 많이 퍼뜨려지기도 한다. 약해지니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나왔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왔어요. 수분계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무엇이 질병을 야기하는가? 이제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생충 때문에 생긴다고 했고요. 가장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거? 치명적인 거는 누구냐? 바로와 응애라고 나와요. 바로와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나오거든요.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소리 잘 들어가는 거겠지?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영양 부족이거든요. 영양 부족이 이제 두 번째 이유게 되는데 이게 왜 생기냐? 태은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래? 단일 경작을. 야 바보야. 단일 경작을 영어로 뭐라 그래? 이씨. 모노컬처 바보야. 단어를 왜 외웠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다양성이 부족해진다라는 거는 하나만 계속 심다 보니까 애들이 다양하게 먹지 못하거든요. 수분 같은 것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 부족이 조금 생긴다라고 했었죠. 플라워를 먹고 사는데 그린 데저트만 열심히 줬잖아. 그린 데저트가 뭐였어? 그럼 태어나. 인간이 너무 그린 데저트만 지었어. 그게 뭐야? 왜 기억이 안 나? 지금 교과서인데 그린 데저트가 뭐냐, 신영아? 꽃 없는 그냥 초록의 공간. 뭐냐? 대표적인 건 골프장이겠죠. 예. 뭐 이런 것들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양을 많이 섭취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모노컬처도 모노컬처기는 하는데요. 또 이제 어떤 것들도 있을 수가 있냐면은 뒷부분에 이제 어디 갔어? 모노컬처 말고도 더 나오는데 33사 이 부분에 뭐 녹색 사막이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내용으로 나와져 있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이었나? 그거 하나가 나오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그것도 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벌써 봄이구나 하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영양 부족이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말 뉴트리션이 영양 부족이고 영양 부족으로 만들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일 경작도 있고요. 그 부분이 어디 부분에 있죠? 이 부분은 다 뒷부분에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그때 안 보고 넘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만 한번 보고 갈게요. 신영 해석 좀. 너 어디에? 나 이거 하라고 한 건데. 만약에 공간이 다양한 꽃이 없다면 그래서 네. 아무리 그게 초록의 빛깔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데절트에 불과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게 favorable to 이렇게 간 거는 이제 벌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다양한 꽃들이 없다면 이 공간에 그럼 그거는 데절트에 불과해라고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겠죠. 여기 나와 있네요. 2개 정도. 크게 영양 부족이 있는 2가지 이유는 꽃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가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일찍 깨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음식이 부족하게 되는 그런 것을 그래서 얘네들도 영양 부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뒷부분에 바로 나오네요.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하나가 나오고요. 이거 컨트리뷰팅 2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서 컨트리뷰티드가 아니라 컨트리뷰팅이에요.
어쨌든 뭐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뒤쪽에 좀 더 살펴보면은 항상 음식 부족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농약도 이제 여기서 맨 끝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농약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잖아. 수진 어떻게 있었냐? 농약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 접촉에서 간접 접촉과 직접 접촉이 있었는데 뭐가 더 안 좋은 거야? 왜? 벌 군집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왜냐면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 개만 죽으면 되는 건데 뭐 여기 이제 발에 묻는다거나 날개에 묻는다거나 그래서 하이브로 함께 갔어. 몇백 마리가 있는 그 하이브로 가면 걔네들도 다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이브 하나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접 접촉이 훨씬 더 안 좋은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나스라고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위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살충제는 굉장히 이 벌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다이렉트는 인다이렉트는 둘 다 안 좋기는 한데요. 어쨌든 인다이렉트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지. 영향력은. 다음에 45번대로 좀 더 넘어가면 요거를 안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 번만 더 또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제시된 이 세 가지의 원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감염, 바로와 그것 때문에 다음에 영양 부족, 다음에 무분별한 사용 요거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얘네들이 이제 왜 약간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을까? 감염을 받아서 이제 또는 영양이 부족해서 또는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살충제 때문에.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야 인펙션은 어쩔 수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방법이 조금 있었거든요. 꽃을 다양하게 심자라는 하나의 이제 그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얘는 얘 이거 그 방법 하나 있는데 이 방법 뭐 있었냐 신영아? 살충제에 대한 대안책이 뭐 있었냐? 기억 좀 해봐. 그치. 예, 저녁에 하든가. 그러니까 벌이 활동하지 않을 때 뿌리던가 또 있었어. 꽃이 다 물어졌을 때. 예. 왜냐면 꽃이 펴져 있을 때는 거기에 묻으니까 꽃이 다물어져 있을 때 그때 뿌리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존재하고요. 뒷부분은 인다이렉트가 얼마나 더 안 좋은지에 관련된 거였고 그 농약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49번에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습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꿀을 찾게 하는 능력 자체가 되게 이제 상실하게 되거나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거로는 밤에 뿌리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왜냐면 낮에 활동을 하니까 밤에 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요거로 문제가 나온 걸로 보시면 되겠죠. 요 문장이 서술형으로 이제 문장 배열로 문제가 하나 나온 걸로 살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라져 있을 때 이것도 하나가 있죠. 예, 이 어플라이드로 써야 되는 거는 발포가 되어야 된다, 발라져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살충제가 발라져야 된다. 언제 플라워가 딱 닫혀 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리듀스 줄일 수 있을 거다. 그 벌에게 끼치는 영향을 조금 더 그래도 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누구의 다 노력이 필요하냐면은 내셔널, 인터내셔널 이 콜라보레이션도 필요하고 잘하는 애들 아니면은 뭐 그 거버먼트 또는 이제 이거 제조업체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농약을 심지 않고 정원에 이제 꽃 같은 것도 심으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벌을 돕는 게 왜 우리 스스로를 돕는 거냐? 수민아? 우리가 죽죠. 푸드가 부족하게 된 거는 우리가 죽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벌을 살리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 자료 드릴게요. 서술을 완전히 끝내고 넘어갑시다. 또 없는 날 있어, 이거 말고.
지금 필기 보면 얘는 이거 말고는 없는 거 없지? 공부한 거지? 그래도 일주일 정도 도색했는데 공부 좀 하지 않았니 이제? 필기 보면 중간에 껴주세요. 여기 한 장 안 줘. 세 장 줬잖아. 우리 지금부터 딱 1시간 정도 수업을 더 할 거거든? 그리고 시험을 볼 거야. 보고 프리 강의하고 그리고 우선 보낼 거야. 어차피 화요일이 또 오니까. 일광 이거다. 업사이클링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이게 우리 1강을 했는데? 2강을 안 한 건가? 2강도 했는데? 1강은 안 했나? 응, 그 애가 서서? 한 번만 다시 살펴볼게요.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뒷부분에 조금 더 나온 거 보면은 택트 미술관에 잠깐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건축의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면서 그 건물 부지를 완전히 때려 부시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냐.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재 같은 거를 좀 아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재건하는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이제 그런 것들도 역할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나왔을 때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업사이클링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지금 써둔 것처럼 리퍼포즈죠. 목적을 달리했다라는 거. 원래 옛날에 공장이었던 거를 카페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이제 펄포즈를 다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것도 좀 저는 6번 문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적응적 재사용이라는 거는 보존과 개발 그 이슈를 두 개 다 다루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보존과 개발 그 두 사이에서의 균형점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도시개발 확산에 있어서의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했고 5가로 넘어갈게요. 5가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종이 없어지다 보면은 다 그 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식자와 이제 피식자가 있다 그러면 포식자가 사라지면 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지. 왜냐? 얘를 잡아먹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각자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모든 생명체가 함께 쉐어링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한 번 더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빈칸 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특히나 한번 지우고 와야겠다. 요 4번에 한번 보시면은 그 이제 포식자 계층이 becomes 뭐가 됐을 때 endangered, 뭐 이제 위험하게 됐다거나 위협이 됐거나 아니면은 멸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이것이 무엇을 이제 한다, 이 그 푸드 체인에 있어가지고 먹잇감의 포퓰레이션을 체크와 밸런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하죠. 뭐
위에 있는 애가 없다 보면은 그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종이 삭제가 됐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냐면은 전반적인 모든 체인에 있어서 체인의 파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겠네요. 하나가 삭제되면 그러기도 하니까. 다음에 계속적인 피드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전반적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서로 디펜던트, 인터디펜던트가 된다. 인터디펜던트라는 거 상호 의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푸드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 개별적인 인디펜던트, 독립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서로 다 얽혀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인터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디펜던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없어지다 보면은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레이 포퓰레이션이 굉장히 급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 사슴의 퍼퓰레이션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스템 프롬 뭐 때문이었었냐면은 늑대가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 바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리플 이펙트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 주제가 사실상 나오네. 한 종의 멸종은 무엇을 위협하기도 하냐면 다른 종의 존재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기도 하다라는 거죠. 뭐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걸 먹고 사는 애들은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넘겨서 보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이 풀을 좀 짧게 유지를 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뭐 풀을 뜯어먹는 애들이니까. 근데 그 짧은 풀 같은 경우에는 레드엔트가 불개미 빨간 개미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양의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게 됐을 때 당연히 얘네들도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줄어든다와 이제 증가한다라는 기본적인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하고 다시 한번 뭐 현관펜 쳐두시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 줄어들다 해서 컬테일이나 뭐 어브리베이트도 다 줄다라는 뜻이거든요. 축약하다 줄다라는 뜻이라서 웨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쇠약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혹시 모를 것만 같은 거 단어들 몇 개를 이제 꼽아드린 거고요. 증가하다는 거에서 소엘은 부풀다라는 뜻이니까 트리플이나 멀티플라이도 다 증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증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줄어들었더니 다른 종도 줄어들었죠.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줄어든 레드엔트가 또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했냐면 이제 버터플라이 스페시스는 아예 없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레드를 먹고 사는 애였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좀 더 살펴보니까 이 한 종이 이제 그 멸종을 하다 보면 아예 그냥 물리적인 인바라먼트를 아예 바꾸기도 하는데 괌에서 이제 그 뭐지 트리스네이크 이런 것들이 일부 그러니까 갑자기 도입이 된 거죠. 근데 그랬더니만 이게 뭐를 없앴냐면 이 아일랜드에 10개 또는 12개의 네이티브 버드 그 종이 아예 와이프 아웃, 디몰리시를 시켰다. 파괴했다라는 거죠. 익스터미네이트는 근절시켰다라는 뜻인데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이 벌드가 없다 보니까 나무 종도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환경이 바뀌었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실 전반적 큰 주제는 뭐냐면 생태계라는 것은 서로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종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종만 없어지는 건 아니다. 환경이 바뀌기까지도 한다.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친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주시면 생각을 이렇게 큰 주제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 서머리만 잠깐 볼까요? 이 푸드 체인에 있어서 하나의 종이 이제 멸종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이제 다수의 효과를 갖고 있다. 다른 종들에게 비코즈 왜냐하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경우는 서로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 그리고 이제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거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경과 서로에게도 영향을 다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제 올프 전공연합으로 넘어가도 되죠?
이거 뭐였냐? 와, 씨, 나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이 당나귀는 왜 나오는 거야? 나 왜 이거 진짜 아예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우리 언제 수업한 거야? 와, 씨. 아, 웃음에 관련된 내용이었구나.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만 같아. 바로 갈게요. 웃음이라는 건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색깔을 다르게 가야겠어. 잘 보이나? 안 되는데. 이 정도 보겠다. 웃음이라는 거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라고 이제 여겨져 왔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여겨져 왔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당나귀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회에서 유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뭐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바로 몰딩 포스 오브 소셜 그룹이야. 이 소셜 그룹을 형성하는 어떤 힘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규범을 강화하거나 행동을 규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각각의 시간, 시대, 뭐 그 모든 순간 같은 것들은 다 그만의 웃음의 이제 컨디션과 이 테마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요. 비코즈 오브 뭐 때문에 우선은 주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나 걱정이나 관심사나 뭐 이런 관계라던가 그때 당시 유행하는 뭔가 모드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에 웃음이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럼 웃음, 그래서 맨 뒤에 이게 있었다. 웃음을 연구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 왜냐, 웃음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니까. 에 대한 내용이 앞에 지금 방금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떤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뭐냐면 이해를 하는 건데,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니냐면 우선은 뭐 사회적인 그룹이라든가 역사적인 사건, 어떤 기념체, 그것의 총합계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고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컬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목표를 정확하게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컬처의 유머를 이해한다라는 거. 왜 우리가 미국식 유머를 이해한다라는 건 진짜 미국인이라는 거지. 약간 이제 좀 더 그 컬처에 더 정확하게 녹아져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옵저브 말하기도 했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본인들의 이제 그 성격 같은 것들을 더 정확하게 많이 보여준다라는 거지. 이 모함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부터 그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잘 보여준다라는 거야.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재밌어 하느냐? 그 재밌어 하는 것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오네요. 바로 나오네. 그 유머라는 게 그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식 유머랑 뭐 일본식 유머랑 미국식 유머가 다 다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우리 내용만 한 번 더 숙지하는 거니까 좀 더 넘어가 보죠. 다음 거 같은 경우는 레크레이션이 어떤 식의 역할을 하기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1, 2, 3, 4, 5라고 써 있기도 하거든요. 참여 당연한 다양한 동기. 왜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레크레이션이 테이크 가지고 있는 건데, 가지고 있는 되게 다양한 동기, 그 다양한 형태 말고도 이것은 또한 무엇을 충족시켜주기도 하는 거냐면 개인의 욕구나 개인의 관심사를 많이 이제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fulfill, satisfied로 이제 바로 나왔고요. 많은 파티시펜트들은 어떤 거에 레크레이션에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약간 이제 그 조금 이제 해소하거나 릴리즈하고 싶어서 일의 그냥 압박감 같은 것들을 이제 릴리즈하고 싶어서 하기도 한다라는 거. 아울렛기라고 나오네요. 해소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오락 재미에 수동적인 그냥 관람자이기도 하다라는 거. 텔레비전이나 무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락 때문에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러나 또한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은 이런 이제 이것이
우선 이것을 하기도 한대요. 나의 창의성을 막 발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나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싶고 또는 뭐 뭔가 탁월함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이제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놀고 레크레이션을 한다라는 게 뭐 그럴 수 있죠. 막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만든다거나 내가 뛰어난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랩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어떤 애들은 이런 것도 하는데요. 이런 경쟁적인 레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한대요. 그것은 본인의 적대감이나 아니면 공격성 같은 것들을 릴리즈 시켜주는 요 경로이기도 하거든요. 막 내가 너무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고 막 너무 화가 난다. 근데 그것을 약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마지막 6번째 같은 경우는 소셜 그룹 같은 것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에 참여를 하기도 한다. 왜냐면 이거는 새로운 친구와 이제 이런 그룹에서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런 거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레크레이션 활동의 다양한 동기, 뭐 때문에 그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처럼. 야 태훈아, 뭐 있었냐? 생각해봐. 그냥 보지 말고. 뭐 있었냐? 한 5개 있었잖아 방금. 뭐 때문에 우리는? 응. 왜 보고 생각나는 건데? 왜 멍 때리는 건데? 나 안 보고 지금 바로 생각날 것 같은데? 그냥 뭐야? 창의성이나 탁월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친구 사귀고 싶어서. 또는 아까 공격성 했지? 또 뭐 있었지? 몰라. 기억이 안 나 나도. 2개 정도 있었는데. 오락, 재미, 그리고 이제 긴장감을 해소하는 이제 분출구로서 뭐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놀이에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지금 이 세상엔 뭐가 없냐? 진짜 물리적인 위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옆에 호랑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뭘 인지한다? 어떤 이제 별로 위험하지 않은 것도 위험하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 뇌가. 뇌는 어떤 뇌니까 석기시대 뇌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 쪽으로 한번 살펴볼 거냐면은 여기 있다. 6번. 석기시대 뇌를 갖고 있다. 이 모던 월드에 사는 석기시대 뇌를 갖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상황이 어떻게 여겨지기도 하냐면은 우리 뇌는 위협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거지. 그게 우리 생존에 전혀 무해하기는 하지만 이걸 위협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우리 뇌는 consider 생각을 한다. 이것을 danger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뭐 트래픽 잼이라던가 아니면은 약속에 늦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No danger. danger 는 없다. 근데 우리 뇌는 그것을 danger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파트너랑 얘기를 했을 때 불쾌한 대화를 만약에 나눴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거나 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약간 위협으로 간주를 하기는 한다라는 거죠. 이 위협이라는 건 사실은 착각이다. 우리 스톤에이지 브레인이 이것을 있지도 않은 치명적인 위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페이크 데인저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과거에는 어땠었냐면은 위험이라는 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긴 했거든요. 왜 호랑이를 만났으면 진짜 뒤지는 거야. 진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과거랑은 달리 현재에 있는 위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이제 그런 환상이나 착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위험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뇌는 잘못 해석을 한다. 그 많은 상황을 미나싱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미나싱 또 나왔음? 위협적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인지 체계가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한다라는 거야. 넘어가서 2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특허권이 처음에는 원래 되게 좋은 목표로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특허권의 남용이 남용이 지금 함포하고 있는 것 같다. 함포는 막다라는 뜻이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막고 있는 것 같다. 혁신을 막고 있는 건 바로 남용된 페이턴트 로우다. 특허권법이 지금 오히려 지금 이노베이션을 더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아라고 내용으로 더 이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나오네 1번에. 원래 오리지널 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생각해라. 워즈 뭐였냐면은 이 인벤터한테 이 만든 애한테 리워드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라는 거지. 위드 무엇으로요? 독점권으로.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이거였다라는 거. 뭐였냐면은 앵커리지. 오히려 이제 격려를 더 많이 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걔네들이 뭘 하도록 이 인벤션을 공유해라 라는 거였지, 너에게 모노폴리를 주겠다라는 게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좀 잘못 남용이 되고 있는 것만 같아 라는 거고, 대부분의 이 페이턴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이 독점권을 디펜드,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다음에 디스커리지는 낙담시키는 거, 라이벌들을 낙담시킨다는 거야. 쉐어링 이제 아이디어를 그 쉐어링 하지 못하도록 낙담을 시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디스럽트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노베이션을 지금 굉장히 많이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쯤에 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여기에 들어가는 입장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무조건 싸워야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로 페이턴트 티켓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뭘 하고 싶으면요, 현재 존재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야만 해. 그것을 근간으로 사용을 해야 됐을 때 이 기술권을 따가지고 오고 그거 몇 년까지 제가 사용할게요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부터 되게 힘든 싸움이 되긴 할 거다. Fight their way. 그 방식에서 싸워 나가야만 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건 주제는 그냥 특허권이 처음에 목표와 달라졌다라는 내용이긴 합니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5강의 5번이요. 오늘 몇 번까지 할까? 지금 몇 개 나왔냐 우리? 그렇게 많이 나왔네. 최소 내가 봤을 땐 우리가 화요일날 수업을 조금 더 하기도 하니까 12강. 12강이 몇 개냐? 12강이 10개냐? 12강 다음에 13강인가? 12강 한 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중도 하나 풀어야 돼가지고 12강 반 정도는 나가봐야 될 것 같아. 12강이 10번까지지? 그럼 12강 5번, 그리고 12강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13인가? 13은 3개잖아. 그러면 오늘 12강에 3번 또는 12강에 5번까지라도 나가자. 그럼 몇 개 남은 거야? 많이 남았나? 다음에 다음에 23번이요. 23번의 내용이 뭐더라? 나도 한번 살펴봐야 돼. 보여주자는 건가? 우리 스스로를? It is necessary that. 뭐가 필수적이냐면 너는 디벨롭 해야 된다. 이 방식을. 네가 네 스스로를 보여주는 방식을 보여줘야 된다.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 왜냐? 이것이 효과적으로 남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스마트하고 컴피턴트는 유능한 일이니까 그냥 스마트하고 그냥 유능한 거 그것만으로는 되게 부족해. 사람들은 가끔씩 그 이제 요런 재능 같은 것들을 인지하지 못해. 얘네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럼 이 시각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디드가 되어 있어. 첫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첫인상에 많이 가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that 이것이 우리를 뭐 하게 하기도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얻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관계를 얻지 못하기도 해. 그래서 4번 문장이 별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이 방식, 이거가 훨씬 더 만약에 뭐 이제 설득력 있게 되는 거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기여하고 제공하는 이 능력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 더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뭘 했을 때 우리가 이 보여주는 거를 잘 컬티베이트 했을 때, 함양을 했을 때, 많이 올려놨을 때, 보여주는 방식을 잘 올려놨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아무도 뭘 하진 않냐면은 좋아하진 않아요. 목록에서 지워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보다 너가 이제 너의 스토리를 잘 말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스킬이다. 어떤 스킬이냐면은 꼭 함양이 되어야만 하는 스킬이기도 하다라는 거지. 뭘 하고 싶으면 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어. 어떤 메시지인데? 너는 서머니다. To be considered. 고려돼야 하는 서머니다. Right person for this position이야. 이 자리에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적절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네가 네 어필, 셀프 어필을 조금 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어떻게 말할까? 이 옳은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어떤 식으로 말할까도 배워야 되고요.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봐야 돼. 우리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도 방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는요.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첫인상을 테일러링하면서 재단하면서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만들면서 남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잘 배워나가야만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넘기겠습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그 22번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가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장점이죠. 장점은 지금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가 많이 했다라는 거는 우선은 전반적인 에버리지 에이지가 이게 바로 기대 수명이라고 많이 갔을 때 이것이 higher 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개개인이 굉장히 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커지긴 한 거잖아요. 왜 옛날에 암은 진짜 암 걸리면 정말 죽는 거였거든. 요즘에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쨌든 의료기술의 발전, 어드밴스먼트나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나부터 내용이 조금 더 시작하는 것 같죠? 이 길어진 수명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식량은 부족하게 되고 역시나 이제 공급 부족도 이게 하우스 공급 부족도 굉장히 생겨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 메디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잘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접근성이라는 게 여전히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 서울이나 강남이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병원이 좀 꽤 많은 편인데 시골이나 강원도 산골 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대학병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컬 프로먼트 이 메디컬 테크놀로지의 임프루먼트가 약간 이 좀 많이 바뀌어 가기도 하나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노령화 사회가 많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문제도 뭐가 되겠냐면 돈이나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어디에 많이 묶여 있게 되냐면은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나 패실리티에 많이 묶여 있게 되거든요. 다 의료 쪽에 많이 몰빵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다. 다른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돈이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의료에만 돈을 쓰다 보면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분명히 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지금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디컬 디벨롭먼트 좋은 점이 있죠. 수명도 길어지고 어쨌든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질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의 한계가 있기는 하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로 7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거 22호 5강의 7번이죠. 또 뭐야? 너무 오래전에 했어. 기억이 안 나. 더 긴 기대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 여기 있네. 최근에 늘어난 기대 수명에 시크릿이 있다. 이것은 지네틱이나 아니면은 뭐 자연 선택 그것이 아니다. 약간 끊임없는 개선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수준에 전반적인 삶의 수준에서 개선이 많이 있었고요. 메디컬 퍼블릭 헬스
이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체인징이었다. 그야말로 이제 약간 이 게임을 완전히 그러니까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거 획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 의학이 하나가 나오네요. 스몰폭스나 폴리오나 막 그 천연두 같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홍역이나 막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에라디에이키트가 바로 근절됐다라는 뜻이에요. 백신 때문에 많이 근절이 됐고요. 동시에 이제 살아있는 그 리빙 스탠다드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교육이든 뭐 주택이든 영양이든 아니면 위생적인 관점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무엇을 줄였냐면은 감염을 줄이죠. 우선은 예, 뭐 이렇게 불필요한 죽음 같은 것들도 많이 막아주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기술 발전이 furthermore이 나오네요. 또한 기술 발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건강을 많이 니네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지. 사실 힘들 수 있어. 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래서 또 기술 발전이요. 기술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전반적으로 무엇을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은 뭐 리프리지레이션 냉장고가 생겨나니까 냉장고가 망치는 거나 뭐 상하는 것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뭐 쓰레기 모으는 방식도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질병의 그 근원을 없애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획기적인 변화가 뭐뿐만이 아니라 우선 이 문명이 먹는 방식도 영향을 끼쳤고요. 또한 어디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도 했냐면은 이 문명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이런 것들도 역시나 결정을 했었던 건 이 전반적인 변화였다라는 거죠. 이 전반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살고 죽냐는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 기대 수명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더 길어진 기대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컨트리뷰팅 튠이 이제 기여하는 요소들이 뭐였냐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기본적인 삶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뭐 기술 발전도 있었고 냉장고 대표적인 건 냉장고였고요. 공중 위생도 있고요. 뭐 쓰레기 버리는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의학의 발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죽지 않게 도움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역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8번으로 바로 갈게요. 스크린 타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예시로 나오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북을 읽는 거는 역시나 이것도 스크린 타임을 하는 거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을 그냥 보고 수동적으로 보는 그 스크린 타임이랑은 아마 다를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많은 그 엄마 아빠들이나 아니면 교육가 이거 안 들어가? 누가 말하지 않았어? 네, 내 귀가 이상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크린 타임이 얼마나 많이 이제 그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자들이든 엄마든 이 본인의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돌려야만 하는 거냐면은 아이들이 무엇의 교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의 교류를 해야 되는 거냐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이 훨씬 더 좀 더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는 하지만 이 페런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건네주는 거죠. 차일드한테. 그 스크린에 건네주고 그냥 워커웨이 그냥 자리를 비우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이 들긴 하겠지만은 아이들에게 미디어 경험 같은 것에 가이드를 해주는 것. 여기 나오네요. 슈퍼바이징, 뭐 이제 매니징, 좀 관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은 우선은 긍정적인 띵킹,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 있잖아. 비판적인 생각이죠. 비판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미디어를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21세기의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가이드를 조금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이 자리에서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타임은 동등하지가 않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양적인 거. 퀄리티티브에 초점을 좀 더 둬야 한다. 스크린 타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크린 타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 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미디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는 부모의 역할이겠죠. 이제 그것을 가이드 해주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쓰기.
초기에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통해서 뭐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품 거래하다가 만들어진 거였다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bird는 몇 마리, fish는 몇 마리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라이팅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다. 라이팅 시스템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뭐다 아니다. 라이팅 시스템의 개발 같은 경우는 개척이 된 거는 얘네가 아니라는 거라 얘네 덕분이라는 거죠. 어카운턴트 덕분이라는 건데 어카운턴트가 바로 회계사거든요. 뭐 스토리텔러나 시인이나 그것 때문에 라이팅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지. 초기 라이팅 시스템은 사실은 이제 뭐 여기에서 여기로 사람이 바뀌었을 때, 즉 수렵 채집에서 농업 체계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신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쯤에 일어났었건데 이것이 여기가 이 변화는 사실은 요때 이 지역에서 만들어졌대요. 이 지역은 그냥 여기 옆에 있는 이 지역이에요. 초승달 지역. 그래서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에서 많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발전이 많이 된 거야. 그럼 뭘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은 약간 조그만한 크레이 진흙 조각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뭘 하는 거였냐면 이 거래 내역서를 어카운트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explain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었대. 예를 들어서 뭐 나달이라던가 양이라던가 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원전 3400년경으로 들어가는 우르크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도시, 여기서부터 시작했었던 첫 번째 발견이 된 다큐멘트 서류가 있는데, 요거에는 뭘 기록했냐면 땅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세금, 뭐 다른 이제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가 아니라.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팅 시스템이 어떤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거래 내역에서부터 시작했다. 뭐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 온라인 뉴스페이퍼의 시작인데요. 온라인 뉴스페이퍼는 뭐의 시작과 함께 했었냐? 세윤아, 기억나냐? 뭐가 함께 되면서 많이 발전했는데. 귀엽게. 온라인 뉴스가 뭐가 많이 되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 3번에.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더 박차를 가하게 했죠. 퀵하고 치퍼하게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원래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럽까지도 많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죠. 이 영국에 있는 그 뉴스페이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썬데이 타임즈가 첫 번째 그 온라인 에디션을 가졌던 애들인데요. 얘가 이제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애들도 그 몇 주 후에 데일리 텔레그래프도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라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일렉트로닉 텔레그래프는 유럽의 첫 번째 온라인 에디션, 그 온라인 데일리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이게 데일리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먼슬리로 나오냐 위클리로 나오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첫 번째 데일리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7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만 힘내세요. 금방 끝나요. 7강의 1번. 7강에 이거 내용은 어쨌든 간에 시행착오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다라는 거, 원래 그 마스터피스는 언제쯤 많이 나오냐? 원래는 사실 제일 처음 게가 마스터피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스터피스인 줄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게 진짜 마스터피스인 줄은. 근데 그게 마스터피스인 줄을 알려면 어쨌든 시행착오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좀 더 많이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2번에 바로 나오는 건 그들은 백트랙한다. 다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전에 폐기했었던, 예전에는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버전으로 다시 회귀를 한대요.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었던 이제 오교향곡,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가 뭐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게 너무 투쇼트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래 거로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if가 생략되고 도치되어져 있는 그 부분이에요. 해부 PP로. 만약에 베토벤이 디스팅기시 구별할 수 있었다면은 이게 어떤 게 걸작이 될 것이고 어떤 게 평범한 작품이 될 것이냐를 만약에 알고 있었다라면은 걔는 아마도 그냥 바로 히트를 했겠죠. 이 본인의 이 작곡을 그냥 바로 받아들였겠죠. 피카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얘도 역시나
79개의 다른 그림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미지 같은 것들 이것은 다 초기의 스케치를 근거하는 거지 다음에 변형을 근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이 만약에 피카소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여기 워머랑 콜더도 하나 나오는데 여기 워머랑 콜더라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 피카소가 본인의 그 만들어냈을 때 바로 그때 본인의 창작물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은 걔는 계속적으로 워머를 했을 거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사진 다음 거를 이제 더 많이 착용했겠지. 하지만 사실은 뭐가 더 흔한 일이었냐면은 오히려 걔가 콜더하더라. 콜더하다라는 거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 오히려 원래 원하던 그 바람직한 결과에서 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멀어진다라는 거는 원래 처음 작품이 결작이었는데 멀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뭘 할 수 얘네들이 만들어낸 이거든. 이거는 뭘 할 수가 없기도 하냐면은 결정할 수가 없다. 이 작품이 마스터피스인지 아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처음부터. 이게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걸작이라는 건 지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7강의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가면 잡고 내용으로 나오고 이게 세상이 연극의 무대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배우인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가면을 매번 쓰잖아요.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항상 행동을 조금씩 조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력이 좋다라는 건 이 불안한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거죠. 연기력이 잘 좋다라는 건. 그러면 앞에 부분부터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여기 부분에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죠. 이 세상은 스테이지고 모든 사람과 여자들은 다 연극 배우다. 걔네들은 이제 본인의 뭐 입장과 퇴장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역할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본인이 이 연기에 있어서. 요거에 있어서 이제 액터들은 아무래도 뭘 하는 경향이냐면 마스크의 이미지를 지금 띠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 우리 모두 다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 의미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항상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마스크 썼다가 이 마스크 썼다가 나는 엄마 앞에서 자식으로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매번 이제 상황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특히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되게 괜찮은 액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 오셀로에 나오는 약간 악역 같은 애들, 걔네들은 본인의 그런 적대적인 의도 같은 것들을 우호적인 미소 뒤에 숨겨두는 걸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다음에 또 이제 뭐 하는 애들도 있냐면 자신감과 브라바도 허세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이 아마 리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 뭔가 이제 되게 괜찮은 연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뭘 잘한다는 거냐면 내비게이트를 잘한다는 거다. 이 보다 복잡한 이 세상에 항해하는 걸 잘하면서 나아가길 잘한다. 나아가길 잘한다는 건 성공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게 연기를 잘한다는 건 이 세상을 나아가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라는 내용으로 간 거죠. 뒷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를 바꾼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마치 액터처럼 마치 액터가 play role on the stage 이 스테이지에서 마치 역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바꾸기도 한다. 그게 마스크를 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스크를 쓰는 행위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7강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뭐야? 나 이거 되게 간단하게 얘만 할래. 크라우드 펀딩은 이렇게 여겨진다 이거만 보겠습니다. 민주화죠. 왜? 원래는 뭐 했어? 태원아. 원래 전통적인 펀딩은 누구한테 돈 받냐? 밑에 줄에 있잖아. 이씨. 6번에 전통적인 펀딩은 누구한테 돈 받아? 싸우자. 여기 상대적으로 소수 그리고 정해져 있는 소수한테만 돈을 할당받잖아요. 원래는 회장님 저희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금 조달의 민주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 다음 거로 넘겨요.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잡식동물이지 않겠습니까? 옴니보어이거든요. 잡식성. 근데 이 인간의 잡식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디스어드밴티지. 우선 어드밴티지가 나오네요.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우리는 육식도 먹고 채식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괜찮아요. 만약에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채식밖에 없으면 걔는 굶어 죽는 거죠. 우리는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장점이 될 거예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딜레마인데 하나의 싱글 푸드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야. 이 생존에 있어서. 내가 감자만 먹으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요. 다양한 아이템에 먹을 만큼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뭘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할 필요도 있긴 하냐면요. 랜덤으로 이거를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코셔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심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딜레마가 뭐로 알려져 있냐면 바로 이 잡식동물의 패러독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기도 하냐면요. 이 식단과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제 뭐라고 해서 심리적인 충동 이게 두 개가 엮여지기도 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와 새로운 음식에 대한 끌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익숙한 음식에 대한 이제 선호도 요 두 곳이 충동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는 조금 걱정되거든요. 이게 괜찮을까? 라는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명적인 음식은 섭취하도록 하는 조심성과 다양한 걸 먹을 수 있을 만큼 융통성도 필요하거든요.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 얘는 이제 보수성을 좀 지켜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겠죠. 네, 요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상충하는 딜레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데 또한 또 그러다가 뭐 이제 독버섯 먹으면 안 되잖아요. 조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두 가지가 이제 상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거로 다음 거 없네요. 여기까지죠? 우선은 여기까지잖아요. 네, 여기까지요. 지금 20분이니까 30분에 바로 시험을 보고 시험 먼저 봤으면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고 30분에 바로 봐요.